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류농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네, 루키더 바스켓의 이동환입니다. 이류농구 TV 저희가 NBA를 주제로 하고 있지만 KBL 또 피해갈 수 없는 주제가 하나 나왔어요. 예, 그렇죠. 이런 건 건드려줘야 맛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굉장히 큰 화제가 됐던 일인데 이 가비지 타임의 마지막 공격을 놓고 두 팀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DB와 SK입니다. 네. DB 두경민 선수가 석점 슛을 놓고 굉장히 화려한 세리머니를 이렇게 딱 하는 순간 그렇죠. SK에서는 에에에 뭐라고 나왔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항의를 하면서 SK 너희는 그러지 않았느냐. 그렇죠. 이런 이제 또 이제 논란이 나오면서 정말 큰 화제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SK가 그 이전 KCC전에서 예. 가비지 타임 때 최준용 선수 덩크를 갖다 꽂아 넣으면서 음. 그때 이제 문경원 감독이 얘기를 했죠. 상대 사령탑에게 미안하지만 우리가 공방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DB 이상범 감독도 그때 마지막에 두경민 선수 석점 넣기 전에 사실 공격 지시를 갖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게 화면에 잡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격 지시했다. 공방률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을 갖다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SK KC 시전부터 먼저 이제 다시 그 상황을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 두 팀이 이제 공방률을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왜냐면은 그렇습니다. 가장 앞선 두 번의 경기, 그러니까 1라운드 대결과 2라운드 대결에서 두 팀 모두 연장 승부를 벌였어요. 네. 두 경기 모두. 네. 예. 그리고 세 번째 맞대결에서 군산에서 KCC가 SK를 크게 이깁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SK가 KCC 상대로 득실 맞은 그 공방률이 마이너스 19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4라운드 맞대결, 논란이 된 이 4라운드 맞대결에서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건데 이 공방률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최준용의 덩크, 문경원 감독의 그런 발언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 DB와 SK 서로 상대 전적에서는 DB가 SK 상대로 플러스 2점밖에 못 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만약 SK한테 계속 졌을 경우에 이 득실 마진이 또 중요해질 수 있었거든요. 공방률이. 네네. 그래서 그때 2점밖에 앞서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좀 공방률을 벌리려는 그런 시도. 전 이 두 가지 다 상황이 좀 이해가 되는 그런 케이스였다고 봅니다. 저는. SK 문경원 감독도 뭐 이해가 되고 DB 이상범 감독도 이해가 됩니다. 이상범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대 전적이 DB와 SK는 3승 1패. DB가 앞서고 있지만 나머지 두 경기가 잠실에서 열리고 그렇죠. 잠실은 또 SK의 안방 아닙니까? 그렇죠. 또 올 시즌 유난히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승 3패가 되었을 경우는 공방률을 갖다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뭐 이 얘기에는 이 주장에는 논리적 허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완벽하다 보고 있고 그때 당시 SK 문경원 감독도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신경 쓰지는 않는다. 잘 모르지만 신경 쓰지는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감독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근데 문제는 SK에서 이제 그분에서 신경전을 갖다 벌리면서 그게 실제로 코트에서 어떤 고성이 오가고 살짝 욕설이 살짝 섞이고 그렇죠. 선수들끼리. 예. 그러면서 신경전을 벌여졌다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오게 튀죠.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논란이 생겼죠. 이 가비지 타임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농구에서. 그리고 선수들이 반드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느냐, 혹은 상대를 좀 배려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좀 논란이 계속 제기가 됐었죠. 예. 그래서 이류농구 TV에서 저희가 확실히 정해드릴게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전 세계 농구 불문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비지 타임의 마지막 공격은 앞서 있는 팀은 자제한다. 이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네. 이거는 사실 KBL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정말 네. 전 세계 농구 네. 경기에서 모두 적용되는 일입니다. 그게 어떤 예. 이제 농구판에서 보이지 않는 예의, 뭐 예의라 그러면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어떤 그 상대방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가비지 타임에서 마지막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고 실제로 뭐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거의 이제 앞서고 있는 팀이 마지막 공격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시간 흘려보내죠. 24초 바이올레이션 걸리더라도. 그래서 예. 특수한 어떤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마지막 공격을 그러니까 승리가 확정된 팀이 마지막 공격을 했다. 그리고 굉장히 애써서 해가지고 성공했다 그러면 상대 팀이 열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리고 거기서 신경전이 촉발되면 그건 공격팀에게 실책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가비지 타임이라는 건 결국에는 점수가 많이 벌어져서 생긴 시간이라는 의미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이미 승부가 결정된 상황에서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것, 이거는 사실 되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예,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의 뭐 KCC와 SK전 그리고 DB와 SK전 같은 경우에 마지막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해야 된다 또는
할 수 있다.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까 공방률이라는 확실한 그게 있고 이게 예를 들어서 그 경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시즌 순위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 우승 전선에 어떤 변동이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올 시즌 KBL이 정말 역대 손에 꼽힐 정도로 순위 싸움이 치열해요. 정말 촘촘하게 팀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상대 전적이 동률일 경우 이제 공방률 따지는 그런 규정상 이거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특수성, 올 시즌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는 당연히 이거는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런 신경전이 가비지 타임에 나왔느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국 농구에서 가비지 타임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김승희 감독이었던 논란 같은 경우에도 지는 팀이 가비지 타임에 뭐 9점 차지만 뭐 예를 들어서 가비지 타임에 공격을 막 이상하게 하는 게 괜찮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던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가비지 타임에 대한 어떤 정의, 원칙이 제대로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전에 KBL 같은 경우에는 가비지 타임이 굉장히 좀 일찍 좀 설정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만약에 많은 점수가 벌어진다. 내가 A팀 감독이에요. B팀 감독이야. 근데 내가 20점 차로 앞서고 있어.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감독이 판이 목숨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4연패 달리고 있는데 25점 차로 완전히 판만이 깨졌어요. 그럼 모기업에서 아, 저 감독 안 되겠네. 잘라. 뭐 이런 식의 사례가 약간씩 있었기 때문에 각 감독끼리 어떤 불문율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아 그러면 20점 차 이상이 나면 어느 정도 좁혀줘가지고 보기 좋게 만들자. 뭐 10점 차라든가 이렇게. 그러면서 4쿼터 초반 뭐 이럴 때 승부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비주전을 내가지고 가비지 타임을 일찍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2003년도에 TG하고 SK하고 게임을 하는데 예. 4쿼터 19점 차 TG가 앞서고 있는 상태였고 그때가 TG가 8연승인가 9연승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SK는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황성인 선수가 버저비터를 넣어가지고 19점 차를 갖다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까 애매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KBL이 착각하고 있는 그런 가비지 타임이었고 기본적으로 4쿼터 뭐 초중반에 이렇게 가비지 타임을 설정해가지고 그렇게 임의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팬퍼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승부를 조금이라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허점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전에 가비지 타임에 대한 어떤 그런 컨셉이 쭉 올라오게 되면서 이런 혼란함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비지 타임에서 이제 신경전의 대상이 되는 건 사실은 선수뿐만 아니라 사실 감독들도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많이 앞서고 있는데 작전 타임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감독들 사이에서 그렇죠. 되게 예, 예.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안 좋게 결국 가는 거죠. 말씀하신 이 팬퍼스트 이런 정신에 위반되게 이제 그냥 뭐 경기를 포기해버린다든지 지난번에 다뤘지만 김승희 감독 얘기하면서 뭐 그런 식의 상황들이 벌어졌으니까 이제는 정말 좀 가비지 타임에 대한 어떤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죠. 그 예를 들어서 그 뭐 많이 앞서고 있을 때 이긴 팀에서 작전 타임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대방 감독이 열받으면 특히 선배 열받으면 막 뭐라고 그래요 경기 후에. 저는 그때 당시에도 한 10년 전 그때였는데 야 근데 저거는 진짜 농구인들만의 그냥 불문율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한국 농구인들만의 불문율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작전 타임을 해가지고 비주전을 바꾸고 난 다음에 패턴을 지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안 썼던 패턴을 갖다 실험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팀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부분인데 뭐 선배에 얽히면서 그런 거 가지고 야 너는 농구에도 룰도 몰라 뭐 예의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혀 저는 논리가 없다라고 봤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봐주기예요, 봐주기. 그러니까. 서로.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여지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예전에 가비지 타임에 대한 개념은. 그런 봐주기가 계속 관행처럼 이어져 오고 있었고 이게 사실은 요즘 시대는 너무너무 맞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또 미디어가 너무 발달해서 팬들이 다 보고 있고 그 영상을 그냥 원하면 바로바로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절대로 이제 그런 일이 안 나와야겠죠. 예. 그렇다 보니까 또 반대로 어떤 게 나오냐면 강동희 감독의 경기 조작, 전찬진 감독이 뭐 또 이제 그 혐의로 인해 가지고 그때 재판을 받았을 때 한창 암울했을 때 그때 김영기 전 총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최강의 전력으로 무조건 모든 걸 다 해라. 그러니까 승부 조작과 관련한 논란이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들지 마. 만들지 마라. 음. 그러니까 그게 추상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죠. 근데 그쵸.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예. 불가능하죠. 예. 그 실제로 보면 피오를 앞두고 피오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규리그의 막판에는 어느 정도의 뭐 후보 선수를 기용을 하면서 전력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 거잖아요, 농구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경기 포기라든가 아니면 비주전 선수를 못 뛰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런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선의 어떤 그 노력을 하는 거, 그 최선의 그런 전력을 세우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기도 한데 그런 거에 대한 예의 규정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비지 타임에 대한 어떤 개념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그 반대적인 어떤 상황이 나와버렸던 그런 상황이 돼버렸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수단 운영에 권한은 구단과 코칭 스태프에게 있고 네. 그거를 가비지 타임 안 돼. 승부조작 논란으로 이어지니까 안 돼. 이러면서 어떤 리그 차원에서 그걸 관리하려고 했다는 이게 되게 우스운 상황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비지 타임과 관련한 되게 좀 웃지 못할 해프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농구인들 그리고 좀 올드한 농구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가비지 타임에 대한 어떤 개념이 얼마나 허점들이 많은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런 가비지 타임도 저는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상대를 정말 존중하지 않는 선, 그 선은 어디냐면 이제 마지막 공격을 안 하는 것, 그쵸. 공방률이 안 달렸을 때, 예. 그거는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저는 그냥 감독들이 자율로 다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감독이 좀 이 선수 출전 시간을 좀 늘려주고 싶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 잘 못 뛰는데 네. 이 선수 너무 좀 경기감각 떨어져 있으니까 뛰어줘야겠다. 네. 뭐 그렇게 하면 뛰게 할 수도 있고 사실 뭐 그 부분은 진짜 자율로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2분 정도 남았어요. 15점 앞서고 있는데 이런 패턴을 사실은 나중에 하고 싶었던 건데 한번 테스트해보는 거 그러면서 그렇죠.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예. 특히 이제 패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패턴은 사실 훈련 때 하는 거랑 실전에서 하는 거랑 너무 다르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렇죠. 실전에서 터프한 수비, 상대 이제 정식 수비를 상대로 테스트를 해봐야 이 패턴의 타이밍이나 선수들의 움직임을 제대로 체크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가비지 타임은 감독들에게 그걸 실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대거든요. 근데 뭐 15점, 17점 앞서고 예전에 어떤 가비지 개념을 들고 와서 아니 쟤네들은 주전도 안 빼고 패턴을 저렇게 돌려버리네? 그러면서 상대 감독이 열받아. 근데 상대 감독이 열받는 거죠. 그렇다고 그게 뭐 상대 감독이 이제 열받는 거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가 되냐?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냥 기분 나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냥 대놓고 말하면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공방률이 달려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마지막 공격 정도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 요 정도는 사실은 서로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싶고 그 외에는 감독의 정말 자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또 어떤 예가 있냐면 실제로 가비지 타임을 쉽게 봐서 시리즈가 변화된 많은 변화를 준 사건이 있는데 2008-2009 시즌에 플레이오프 4강에서 삼성과 모비스가 만납니다. 모비스가 정규리그 2위였고 삼성은 6강을 통해서 올라왔어요. 근데 PO에 대한 어떤 경험은 삼성이 훨씬 많아요. 뭐 이상민이라든가 강혁이라든가 테란스 레더라든가 2대1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선수들이었고 근데 모비스가 1차전에 삼성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3쿼터까지는 20점 차 이상 이겼는데 그때 당시에 모비스가 막판에 느슨하게 플레이를 해서 19점 차로 이겨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삼성이 중요했던 건 뭐냐면 모비스가 과연 될까 이런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모비스를 상대로 해서 득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감각 이런 걸 일깨우는 게 중요한데 막판에 모비스가 약간 느슨하게 하면서 그런 감각을 일깨워줘 버려요. 그러면서 2차전, 3차전, 4차전은 삼성이 모두 잡아버립니다. 근데 이상민, 강혁이 2대2로 그냥 모비스의 수비를 박살을 내버려요. 그리고 유재학 감독하고 인터뷰를 할 때 유재학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삼성이 굉장히 잘했다. 객관적 전력도 좋고 실제로 우리가 뭐 정규리그 1위를 하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모비스에 돌풍이 있었지만 플레이오프에서는 경험도 부족하고 선수들 어떤 개개인의 능력으로 볼 때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없는 상대였던 건 맞다. 단 하나 뼈저리게 자기가 실책한 게 있다. 1차전 때 30점을 이기든 40점을 이기든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서 그 분위기를 2차전까지 끌고 왔으면 피오가 좀 더 길게 갈 수 있었거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찬스가 더 많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1차전 때 그렇게 방심을 해서 내가 선수 경험을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쪽으로 넘어갔고 그래서 2차전에 삼성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해줬다. 이 부분은 뼈아픈 어떤 교훈이다. 가비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생긴 판도 변화가 극적으로 나온 그런 극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전에서 가비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게 드러난 사건이 아닐까 싶고 결국에는 단기전이니까 시리즈에서는 그 주도권을 안 넘겨주고 분위기를 안 넘겨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가비지 논란이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거 정말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조건 진짜 말 그대로 박살을 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 뭐 유작 감독님께서 이제 직접 그런 말을 했을 정도니까 이제는 플레이오프에서는 적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감독님들은 없겠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살을 내든지 아니면은 가비지 타임이어서 사실 주전들 뭐 체력 부담이 있어서 쉬고 싶어 하든지 그건 이제 구단의 자율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상대팀 감독이 열받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뭐 가비스타인 관련해서 뭐 NBA 사례 하나만 조금 네.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건 굉장히 좀 극적인 사례, 그러니까 되게 화제가 됐던 사례인데 2006년에 이 덴버와 뉴욕 간에 난투극이 벌어져가지고 네. 당시에 이제 덴버 소속이었던 카멜로 앤서니가 15경기에 출전 정지 징계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사실은 덴버가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승부가 좀 기우니까 당시에 이제 그 뉴욕 닉스의 감독이었던 이 아이자 토마스, 네. 예, 지금 현역 선수 말고 이제 레전드인 옛날에, 아이자 토마스가 디트로이트에, 예. 이제 경기 중에 계속 이 덴버 선수들과 이 당시 감독이었던 덴버 조지칼 감독에게 계속 좀 막 이런저런 말들을 해요. 카멜로 앤서니에게는 페인트 존 가까이 가지 마라. 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조지칼 감독한테는 왜 주전 안 빼느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근데 조지칼 감독은 계속 넣고 좀 짜증이 난 거죠. 네.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양팀 선수들이 난투극을 벌여가지고 아주 큰 난리가 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한쪽 팀 감독은 가비지 타임이 우리 쥐고 있는데 배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페인트 좀 가까이 가지 마라 상대 선수한테 네.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웃긴 일이잖아요. 그렇죠. 프로 경기에서 네. 그리고 한쪽은 그게 뭔 상관이냐 우리 자유인데 이렇게 이제 서로 가비지 타임에 대한 어떤 의식 생각이 어긋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리농구 TV에서 마련한 주제가 그러니까 가비지타임 마지막 공격 신현윤란 그리고 가비지타임이 한국 농구에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왔고 어떤 그 혼란함을 가지고 왔느냐 거기에 대한 정리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좀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뭐 항상 그 시그니처 계속 밀고 있는데 안 되면 다른 걸 바꿀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리농구 자, 구독, 좋아요. 알림 감사합니다.